2025년 돼지띠 띠별 운세. 일단 명궁에 염정탐랑 그랬습니다. 염정탐랑이라는 것은 접대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이런 걸 즐길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문창까지 같이 있어요. 이거 도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정사가 빈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2025년에 돼지띠 사람들 애인이 없다. 이제 애인이 생기겠습니다. 뭐 유부남도 유부녀도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인이 없다, 애인이 생기고 싶다. 예, 돼지띠들 예, 축하드립니다. 애인이 생길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천마 이렇게 있죠. 활동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한 해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덕궁에도 처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띠 내년에 바람 잘 날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재물운, 잠입하군 과 그랬습니다. 재물운에 있어서 과가 붙으면 명성, 스펙 이런 게 있을 때 돈이 잘 벌립니다 라는 뜻인 거고요. 잠입하군 그러면 파군은 짜잘하게 나가기 쉬운 것을 얘기를 하고, 잠입은 크게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나갈 일이 있겠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나가요? 유흥, 접대, 뇌물 이런 걸로 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가 붙으면 오히려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직업궁, 관록궁의 록전, 무곡, 칠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좀 부담감이 있고 그렇지만 일에 대한 성과도 잘 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돼지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근데 뭐 축 맞아가지고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내년이 돼지띠가 좀 제일 좋은데 뭐가 제일 좋냐 하면 이제 애인이 생겨요. 결혼을 했든 애인이 있든 애인이 생겨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부처궁 그랬는데 배우자와의 관계, 애인과의 관계 이렇게 했을 때 천부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보수적이다 라는 뜻이고, 천영 그랬고 영성 그랬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소란하게 나다, 뭐 소란스럽다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시끄럽다라는 뜻이겠죠. 부부 사이가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내가 들떠 있어 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밤늦게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그런 다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인이 없는 사람들, 애인은 생기는데 이게 길게 갈, 결혼까지 갈 그럴 정도의 그런 애인은 아니지 않을까. 내년은 뭐 돼지띠가 뭐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잡음이 좀 많은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싸우고 뭐 이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을 거고, 돼지띠 누군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기에 이제 다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윗사람과의 관계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무운 그랬고 지공 그랬습니다. 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관심을 잘 갖지 않는 것 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걸 뜻하는 건데요. 거무운 그랬으니 잔소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관사화가 탐랑 화록하고 떨어지죠. 윗사람의 조력 또는 부모님의 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돕는다거나 윗사람이 나를 돕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네요. 대신 내가 화기가 이렇게 떨어지죠. 내가 부모님을 신경 쓰이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을 해주네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거무는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심하게 하면서 해준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내년에 만나는 윗사람 부모님은 이제 츤데레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츤데레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부모님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형제운 그랬는데 태음 화기 그랬고요. 직업 그랬습니다. 우필 그랬으니 형제, 친구 같은 형제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 화기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형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왜? 태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술궁이라 좀 답답한 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형제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나한테 좀 징징댄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때 동업 같은 거 하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2025년에는 혼자서 재밌게 즐겁게 놀면 됩니다. 노는 데만 친구 부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같이 뭐 해보겠다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자녀운 또는 아랫사람 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없네요. 주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별
그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전태궁의 타라 그리고 화성 그랬죠. 유산이 된다거나 아이가 잘 안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돼지띠 내년에 아이 가지려고 한다면 애쓰지 마세요. 예,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 편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이제 천월 그랬는데 일단 그래도 여기서 록이 이렇게 떨어져요. 명궁으로. 그러면 자녀가 나한테 잘할 겁니다. 자녀로 인한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 봐야겠죠. 건강 천기 록 그랬는데 이 지뢰궁에 록이 붙잖아요. 아픈데 괜찮겠지 이러면서 안 가는 걸 뜻하거든요. 뭐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묘왕지에 있고 살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혹시 아픈데 병원을 안 가가지고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아프다고 참을만 하다고 참지 마시고 병원 가시고요. 크게 나쁘거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천이궁 그랬는데 밖에 나가봐야 별거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사, 이직 이런 거에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밖에 나가 여행하는 것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고요. 대인관계, 친구와의 관계, 잘난 척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잔소리도 많이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록이나 기가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친구로 인한 피해 또는 아랫사람으로 인한 피해, 스트레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자존심 강하고 눈물 많은 후배나 친구가 있을 운입니다. 근데 조언이나 잔소리는 잘 해줄 겁니다. 콕콕 찍어서 해줄 거예요. 가슴 아픈 말을 많이 해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부동산 운, 여기 타라 있고 화성 있고 그러죠. 보통 이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옮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때 이사, 이직 뭐 별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 이동 이런 거 뭐 이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변동수가 있으니 이사를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태궁에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화기 같은 거 꼭 비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궁 얘기를 안 했네요. 직업궁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했나? 이렇게 하면서 직업궁 괜찮습니다. 승진할 수 있고요.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같은 게 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직장 내에서 뭐 돈 급여가 오른다거나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쭉 한번 둘러봤네요. 그리고 이제 나이대별로 볼게요. 보통 이제 을해년생 95년 대인관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형제궁에서 명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인자를 주고 내 띠조차도 내 형제궁에 스트레스를 주는 인자를 주니까 보통 이런 때 동업하는 거 이런 거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믿지 마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부모님 하시는 일들은 조금 잘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운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보겠고요. 정해년생 07년생이죠. 친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니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위로를 받는다거나 그러는 것도 괜찮은데요. 너무 의존하거나 그러면 학업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딱 조언 받는 데까지만 하시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해년생 59년생이죠. 배우자가 하는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순조롭게 풀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 같은 거 잘못해 갖고 고생할 수 있으니까 외부 거래처와의 계약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본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년 이후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일거리가 찾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해년생 71년생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윗사람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일이 잘 풀려가는 시기이고 윗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명궁에 화기, 문창화기 떨어졌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약간 바람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들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년생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고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 피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투자하실 때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투자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투자하시면 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년생도 이렇게 혹시 바람 같은 거 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들킬 때거든요. 신해년생, 개년생은 바람 같은 거 피고 그러면 좀 잘 들킬 수 있는 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마음이 많이 들뜨는 시기거든요. 주의해서 바람 피시기 바랍니다. 뭐 바람 나고 그런 거 어쩌겠어요. 뭐 운이 와서 건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걸로 돼지띠 신년 운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